자, 발등 간지러워님.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줍니다. 증거는 카톡으로 충분히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식당 일 알바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사장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장이 잘라버렸어요. 그냥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아요. 돈을 빌릴 당시에 아예 갚을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속여서 마치 갚을 것처럼 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냥 돈을 빌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갚았다라는 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돈을 빌려가신 분이 돈이 없으면 사실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요. 그분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뭐 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돈을 받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등 간지러움님. 그래서 제가 빌려준 사람의 제3자나 가족에게 알리면 저도 고소가 된다는데 쌍고소가 되나요? 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괴롭히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있어요. 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가 뭐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막 돈 달라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제3자나 뭐 지인에게 알리겠다라고 해서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무조건 일단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빌려가 놓고 신뢰를 저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뭘 잘못했을까요? 믿은 게 또 잘못이에요. 그 사람을 믿은 것 자체가 나는 착하니까 믿었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몰랐잖아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요. 그 돈을 빌려주고 안 받아도 될 금액 정도만 빌려주셔야 돼요. 내가 10,000원이라도 빌려주고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빌려주시지 마세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지언정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거든요. 그게. 예. 자, 또 볼게요. 도청기가 있었던 장소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데요. 도청기. 이게 그 형사에 있어서는요. 그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하게 되면은 그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대화자로 참여를 하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데 한 10명이 떠들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한 명이에요. 거기에 한 명인데 나머지 9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타인간이 아니라 나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배제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녹음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녹음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대화를 참여를 하면서 녹음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죠.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요. 민사상 그 위자료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전화 녹취 같은 거 했을 때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이제 녹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한 판결이 있는데 뭐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아서요. 나중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